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는 22일이고, 21일 어저께 월요일 날 우리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이제 보도자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도자료들 중에서 전세 사기 및 소위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 많은 것들 있잖아요. 깡통 전세. 어떤 게 말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빌라나 이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전세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알고 봤더니 이 집의 매매가는 1억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나가려고 봤더니 나 전세금 돌려주세요. 1억이에요. 얘기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집값 자체가 1억도 안 되는데 1억의 전세금을 보증을 반환을 해야 되냐. 이러면 깡통 전세 되는 거예요. 집값보다 전세가 높은 경우들.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값 대비해서 전세가가 얼마인지 위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사기 뭐가 있냐면은요. 전세든 혹은 월세든 매달 만약에 임대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낮춰버리는 거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50만 원을 받는데 이 50만 원 중에서 관리비가 10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월세가 10만 원이고 관리비가 4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난 매달 50만 원 내는데 뭐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돈을 내는 거에 대한 세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임대인은 10만 원, 즉 월세 1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낮게 잡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관리비는 자기가 비용으로 털 수 있거든. 근데 임차인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임차인은 내가 월세 보증금 외에 매월 납입되는 것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50만 원 중에서 원래 4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어서 원래 세금을 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10만 원밖에 세금을 못 터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임차인한테 되게 불리한 거예요. 임대인들이 50만 원인데 그래서 관리비가 40이고 월세가 10만 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원래는 월세가 40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었던 건데 이거 바꿔버리는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좀 피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뭔가 꽁수를 부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거 꽁수 부리는 사람들이 큰 것도 부려요.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을 예고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추진 배경 보면은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피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겠다. 그래서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 사기 방지 대책과 관리비 투명을 위한 개선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월세를 낮추는 대신에 관리비를 높게 받아버리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발표했고, 그래서 내용을 당정 합의 11월 1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표준 계약서 등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고하였고 아직 바로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지원팀이라고 해서 21일 그리고 10월 21일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고요. 자, 볼게요. 쭉 보면은 추진 배경.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임차 차임금 대신에 관리비를 근거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현행법상으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즉 집에 임차인, 다시 얘기해서 전세로 들어가려면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임차 정보는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다시 얘기해서 나 이때부터는 이 집에 내가 들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게 확정일자예요. 전세 계약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뭐가 문제였다? 내가 지금 만약에 내일 다시 얘기해서 11월 23일 날 이 집에 들어갈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에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거지. 현재 임차인이 되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몰라.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도 이사 가려고 지금 다 싸들고 왔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전보증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헌상 분명히 하고 동의할 것을 의무합니다. 야, 이날 들어갈 거야. 이날 날 왜 집 빼줘. 동의해. 문헌상으로 동의해. 그리고 이거 분명히 하자.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만세를 외친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만세를 외쳤어.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지금. 근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가 누가 걸려있느냐. 나 이거 이 집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받아야 돼. 근데 이 집주인이 막 세금이 많아. 체납 사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또 나라가 다 갈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선순위냐예요. 나라가 가져가고 남은 거 은행에 가져가고 남는 거 받으면은 얼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제도에 우선합니다. 조세 채권은 보증 반환 채권에 우선. 다시 얘기해서 먼저라 이거야. 세금이. 세금 먼저 털고 나서 보증금 반환해준다. 근데 세금 체납 여부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 빚 있어? 너 세금 체납했어?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개선하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즉 세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말이 좀 웃긴데 제시를 요구한다라는 얘기는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한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받는 거를 권리로 주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까지만 권리로 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너 체납사실 증명서 떼와가 아니라 체납사실 증명서 떼와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제시를 하도록. 제출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 라고 해서 제시 의무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떼주지는 못할 수 있다 이거야. 대신에 동의해달라. 그럼 나 그 동의서 가지고 체납사실 확인하겠다. 다시 얘기할게요. 법적으로 너의 체납사실 나한테 줘야 되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너의 체납사실 내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못 주겠다, 힘들겠다, 뭐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뗄 수 있도록 동의해라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액 임차인과 같은 주거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액 임차 어디까지 얼마까지가 소액이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상한 얼마까지를 미리 상환해 주겠느냐 이거를 금액을 좀 올렸다 이거예요. 얼마까지는 소액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는 상향해서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겠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500만 원 상향하였다. 이런 식으로 현행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였는데 1억 6,500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올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이 됐다.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야. 이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러 갈 거 아니야. 행정복지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받으면 다음날이야. 근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날까지 임대인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말에 계약서 썼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주말에 동사무소가 안 열어. 행정복지센터가 안 열어. 그러면 언제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요? 월요일 아침 업무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금요일 밤에 썼어. 계약서 쓰고 보니까 닫아버렸어. 행정복지센터가. 그럼 전입신고하기 동안 기간이 생겨버리죠. 주말 기간이 생겨버린 다음에 그때 임대인은 이 집을 담보로 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 해요. 여기서 이제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 시간 타임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 세입자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는 이 사이에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저당을 잡거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없도록 하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도록 명시해라. 볼게요. 주택을 인도받는 임차인은 매년 몇 월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대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사이에 너는 이 집 건드리지 마라. 나 지금 계약서 쓸 거니까. 요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비 관련된 거. 관리비 관련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서 임대인이 더 받아먹는 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관리비로 털어버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낸 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겠다. 그래서 관리비의 항목에 내용을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신설하자. 얼마가 관리비다. 그리고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자,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 바뀐 것들, 뭐, 여러분들이 내세울 권리들, 다시 해서,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들, 세입자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들. 첫 번째, 많아요. 뭐가 많아요. 권리들 많이 보호해줬어요. 근데 첫 번째 뭐 봐야 돼요? 너 세금 체납한 거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이 여러분들의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는 부분이거든. 너 세금 체납한 거 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두 번째, 계약서 썼어. 나 이제 확정일자 받으러 갈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너 이 집 건드리지 마. 주말에 계약서 쓰면은요, 월요일 아침까지 쫄려요. 이 집 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그거 막겠다. 이게 지금 이번에 발표된 전세 사기 및 소위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전세 월세 쓸 때 표준 계약서가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